남편 보기 편하게 들어오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배우자 복이라는 게 타고난 사주 구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보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오늘은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며 어떤 사주를 가진 분들이 남편 복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보살님께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남편 복이 편하게 들어오는 사주, 그 구조를 들여다보다. 보살님, 명리학에서 남편을 보는 자리는 여자 사주에서 관성입니다. 정관이나 편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관성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 배우자와의 인연이 편안한지 아니면 조금 복잡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남편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정관이 월지나 일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월지는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 같은 곳이죠. 이곳에 정관이 있다는 건 배우자라는 존재가 보살님의 삶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일지에 정관이 있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여기에 정관이 자리하면 배우자가 곧 나의 안정이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정관이 중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지나침을 경계합니다. 정관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딱 필요한 만큼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런 걸 중화라고 합니다. 만약 보살님의 사주에서 정관이 하나 있고 그 정관이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배우자 복은 꽤 좋은 편으로 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도 만난 후의 생활도 큰 무리 없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정관이 2개, 3개씩 있거나 아예 없거나 상관이나 겁재 같은 흉신에 둘러싸여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만난 후에도 마음 쓸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재성은 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성을 만들어내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오행상생의 논리로 보면 재성이 관성을 키워주는 거죠. 이런 구조가 사주에 있으면 보살님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자립할수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남편을 만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살님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갈 때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천간의 병화가 지지의 오화가 자리합니다. 화 기운이 강한 해인 거죠. 만약 보살님의 사주에서 화가 재성이나 식신에 해당한다면 올해는 그런 생해주는 구조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관계를 확장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기는 시기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일간이 적당히 강하고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나를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일간이 너무 약하면 관성, 즉 배우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간이 너무 강하면 배우자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구조가 됩니다. 적당히 강한 일간,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관성. 이 조화가 맞을 때
남편 복은 편하게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짐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거죠. 2026년에는 이 균형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의지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균형이 맞으면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편 복이 복잡하게 들어오거나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 사주도 있습니다. 정관이 없거나 편관만 여러 개 있는 경우, 혹은 상관이 정관을 깨트리고 있는 경우, 이런 구조에서는 배우자 인연이 늦어지거나 만나더라도 서로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연은 금방 오지만 금방 가고 어떤 인연은 천천히 오지만 오래 머무릅니다. 보살님의 사주가 후자라면 서두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기운이 강한 해라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이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가를 차분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육갑으로 보면 2026년은 병호입니다. 청간병화는 태양 같은 기운이고 지지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움입니다. 이 조합은 모든 걸 밝게 드러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애매했던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 만약 지금 애매한 관계에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그 관계의 본질이 확실히 보일 겁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남편 복이 편하게 들어오는 구조라면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겁니다. 2026년 조심할 것과 선택할 것. 보살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남편 복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6년은 화 기운이 강합니다. 화는 밝고 따뜻하지만 동시에 뜨겁고 급합니다. 감정이 쉽게 타오르고 판단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관계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살님의 사주에서 화가 기신, 즉 좋지 않은 기운으로 작용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금이나 수인 분들은 화가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말이 거칠어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올해는 특히 말 한마디를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가 강한 해에는 상관의 기운도 활발해집니다. 상관은 말과 표현의 별인데 과하면 상대를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정관, 즉 남편을 상하게 하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지금 관계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에 쏟아내지 마시고 조금씩 차분하게 나누어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의 기운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또 빠르게 식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형충파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6년 오는 자와 충이 됩니다. 자수는 북쪽 겨울물의 기운인데 오화는 남쪽 한여름 불의 기운이니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만약 보살님의 사주월지나 일지에 자가 있다면 올해는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지에 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 궁이 흔들리는 해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드러나서 그걸 해결할 기회가 되는 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는 마세요. 충은 흔들림이지 끝은 아닙니다. 한번 흔들어서 불필요한 걸 털어내고 다시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오는 술, 인과 함께 화국을 이룹니다. 만약 보살님의 사주에 술이나 인이 있다면 올해 화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특히 감정 조절이 중요합니다. 화국이 형성되면 열정과 추진력은 강해지지만 동시에 조급함과 충동성도 커집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특히 관계에서 큰 결정을 할 때는 최소 두세 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1년 후에도 괜찮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식상이 과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상은 표현과 창작의 별이지만 과하면 관성을 해칩니다. 2026년 병호의 화 기운은 목일간을 가진 분들에게는 식상으로 작용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해지고 상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이해를 못해?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잠깐 멈춰 서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면 상대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올해는 정리의 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호의 화 기운은 모든 걸 밝게 드러냅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관계, 불분명했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직면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가,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시간입니다. 답을 미루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지금 정리하면 다음 기회가 더 깨끗하게 옵니다. 두 번째, 내 중심 잡기입니다. 남편 보기 편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거죠. 2026년은 그 중심을 만들기 좋은 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개발이나 경제적 자립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재성이 관성을 생해줍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내게 맞는 사람도 들어옵니다. 취미를 만들거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나를 채우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관계도 저절로 채워집니다. 세 번째, 기다림도 선택입니다. 육갑으로 보면 병호 다음은 정미입니다. 2027년은 화생토로, 화 기운이 땅으로 스며드는 해입니다. 조급했던 기운이 차분해지고 뜨거웠던 감정이 안정되는 시기죠. 만약 지금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올해는 준비하는 해로 보시고 내년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시를 중요하게 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도 계절에 맞춰 피듯 인연도 때에 맞춰 옵니다. 조급하게 앞당기려 하면 오히려 어긋납니다. 일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 을축 일주 올해 좌우충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병인, 정묘 일주 화목 상생의 흐름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도 괜찮은 해입니다. 무진 기사 일주 화생토로 안정적입니다.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가세요. 경호, 신미 일주 화극금의 구조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임신, 계유 일주 화수충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중요한 해입니다. 물론 이건 일주만 본 거고 실제로는 사주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살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보기 편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타고난 구조가 어떻든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밝고 뜨거운 해입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시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막혀있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단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살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